몇 번, 3번이죠. 그쵸? 아파트 도색 작업에 대한 허락을 받으려고인데 어느 부분을 보면은 이 3번이 답인 줄 알 수가 있냐. 그쵸? 나 새롭게 하고 싶거든. 그 아파트를 새로운 페인트 칠로. 그쵸?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마음대로 지금 새롭게 할 수 있어? 얘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뭐 해야 돼, 이 사람? 그죠? 허락을 받아야만 해. 머스트니까는 선택적인 게 아니라 100% 법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그쵸? 이 두 줄을 보면은 알 수가 있죠. 갑자기 막 문이 열리고 닫히고. 저거 문 떼버리고 싶어, 진짜. 그래서 이 두 번을 보면은 그 선택지의 답을 3번으로 고를 수가 있다. 덜은 뜻이 뭐냐, 덜. 아니 이거 단어에 안 나와? 덜? 뭐야? 그쵸? 흐릿한? 흐릿한? 지금 이거 덜이라는 문장이 포함된 게 루킹에서 시작하는데 이 루킹에서 시작하는 문장 주어가 뭐냐? 그쵸? 얘 동명사 주어죠? 동사는? 그쵸? has made. 그 다음에 made 여기서 동사가 뭘로 쓰였어?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자리죠? realize에 지금 목적어로 how부터 끝까지 긴 명사가 오네. 즉 둘러보는 것이 지난달간 둘러본 게 나를 깨닫게 만들었답니다. 얼마나 오래되고 흐릿한지, 그 페인트라는 게 얼마나 오래되고 흐릿해졌는지를 깨닫도록 만들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달 동안 좀 아파트를 둘러보니까는 아파트가 꽤나 낡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사람 페인트 칠을 새로 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 19번 같은 경우에는 답이 2번이죠. 공포심을 느끼다가 희망에 가득 차게 되는 거잖아. 일단 선택 1번의 moved는 무슨 뜻이냐? 감동한이죠. move가 감동시키다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moved는 감동한. 그 다음에 sympathetic은 무슨 뜻이야? 그래서 동정하는. 이러한 단어에 익숙해져야 하고 읽을 수 있어야 된다. sympathetic, amused든. 이 즐거운이죠. 어뮤즈먼트 파크라고 하잖아. 놀이공원. 그쵸? 즐거운 공원이죠. sorrowful은 그쵸? 슬픈. frightened는 그쵸? 무서운. 겁먹은 거죠. 겁먹은 무서운. 나머지는 알 것 같네요. 어노잉 오렌지 알아? 그 인터넷 짤로 돌아다니는 거? 막 오렌지 막 눈 막 이빨 있는 오렌지? 그거 직역하면 뭐야? 짜증나게 하는 오렌지라는 거야. 되게 비웃는 것 같잖아. 그래서 짜증나게 하는 오렌지라는 뜻이다.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거겠죠. 뭔 말인지 돼? 일단은 이 사람이 조금 공포심에 차 있다는 거를 어느 부분을 보고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 너네는 답을 고를 때 어느 부분을 보고 이 사람이 조금 무서워하는구나. 그쵸? 그것이 나를 소름 끼치게 해서 심지어 뭐라고 생각하게 돼? 이 사람이 그들이 나를 그쵸? 잡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나를 다시 데려갈 거라고 지금 겁내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서는 이 사람이 겁먹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어디에 잡혀 있는지 몰라도 소름 끼치게 해서 나를 다시 잡아서 그곳으로 데려갈 것이라는. awful하면은 끔찍한이란 뜻이야. 끔찍한.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겁에 질려서 심지어는 도망쳐 나온 것 같잖아. 어딘가에서. 근데 잡으러 올까봐 심지어 이 사람이 밤에만 걷기로 하죠. 그쵸? 그래서 한 며칠이나 걸었냐 이 사람. 3일 정도 밤마다 걸었나 봐. 밤에만. 근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희망에 찬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 어느 부분을 보고. 어느 문장, 어느 단어로 시작하는 문장. 워디? 그쵸? 내 심장이 갑자기 뭐하기 시작해? 쿵쾅땡이 시작하죠. 뭘로? 기대와 롱잉?
열망으로. 그쵸? 더 thought 주어고 여기서 that은 뭘로 쓰였냐? 동격이죠. 어떠한 생각이냐면 내가 에브윌이라는 사람을 곧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이 나의 걸음을 가볍게 했다. 그래서 이 that은 동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어떠한 생각이냐면 내가 이블린을 곧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이 나의 발걸음을 가볍게 한 거죠. 대용? 그래서 이 두 부분을 보고 무서웠다가 희망에 찼다는 걸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번. 이거 참 공감이 많이 참 모의고사 지문이 확실히 10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아무 지문이나 뽑는 것 같진 않아. 글을 보면서 나도 엄청 많이 배우거든. 특히 어떤 부분에 되게 공감 갔냐면 친구랑 싸웠는데 내가 친구한테 사과를 한 거야. 근데 이럴 때 있잖아. 친구가 괜찮아 했는데 말만 괜찮다고 하고 뭔가 어색할 때 있잖아. 그럴 때 나는 조금 이건 사실 친구가 아니라 남자친구한테 나는 쿨한 성격이니까 금방 화내고 금방 막 쿨해지거든? 근데 남자친구는 말로는 괜찮다 하는데 되게 차가운 거야. 그럴 때마다 나 엄청 답답했거든? 왜 그렇게 빨리 안 풀리지? 이랬는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친구가 사과를 받아들여줘도 원래 바로 그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면 안 된다. 우리 같이 했었나? 왜냐면은 원래 상태로 돌아오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좀 기다려줘야 된다. 이 글을 보고 반성 되게 많이 했거든요. 내가 또 성격이 너무 급했구나. 이러고. 사실 잘못한 사람은 나인데. 이 20번도 참 괜찮은 질문이에요. 선택지의 답은 뭐야? 그쵸? 자신의 한계 내에서 최고가 되려고 시도해야 한다죠. 이거 어느 부분을 보고 답을 고를 수 있었냐? 선택지 5번으로. 그쵸?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레돌 뒤쪽. 우리는 시도해야 한다는 거죠. 최선이 되도록. 우리가 될 수 있는 우리의 한계 내에서. 이 부분을 보면은 선택지 5번이랑 똑같은 표현이다. 우리 같이 첫 번째 줄부터 보면은 나는 뭐라고 확신하냐면 너가 이것과 같은 것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확신한답니다. 예를 들면은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너가 원하는. 만약에 너가 persist, 뭐하기만 한다면? 그쵸? 지속하기만 한다면? long은 여기서 부사야. 오랫동안이라는. 오랫동안 열심히 충분히 오랫동안 열심히 지속하기만 하면 너가 원하는 걸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말 너네 들어본 적 있냐? 허황된 얘기죠. 아마도 너는 심지어는 비슷한 assertion 별표단으로 나오죠. 주장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랍니다. motivate A2 부정사거든. 누군가를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물론 이러한 말 같은 게 좋게 들리긴 하잖아. 사실 얘 지금 감각동사죠. 하지만 당연히 그것들은 사실이 아니랍니다. 여기서 대의가 대칭하는 건 뭐야? 뭐가 사실이 아니라는 거야? 그 말들. 그쵸? words.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few라는 게 우리 문법상에서 뭐라고 해석하라고 외웠어? 거의 뭐뭐 않는이잖아 사실.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한국인이 해석하기엔 극소수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편할 때가 있거든. 극소수라는 거는 거의 없다는 거잖아. 극소수만이 수능에서 1등급을 맞을 수 있다. 그러면은 이건 너무 좀 희망찬 얘기 같은데? 여하튼 우리 중에 극소수만이 전문적인 운동선수가 될 수 있고 엔터테이너가 될 수 있고 무비스타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되고 싶어하는 환경적인, 신체적인, 얘는 사이콜로지컬이라고 읽는다. 뜻이 뭐야? 그쵸? 심리적인 요인이라는 게 우리의 가능성을 제한시키고 내려오는 좁게 하다라는 뜻이 있거든. 제한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것들의 범위를 제한한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의 범위를 제한한대요. 우리의 삶에서. 즉 열심히 한다는 것은 대체할 수 없는 거죠. 재능이나 장비나 방식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재능은 능가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뭘로 이어지면 안 된대? despair? 절망으로 이어지면 안 된대요.
그렇다기보다는이 함축하는 게 뭘까요? 여기서 문맥상. 이게 문장 삽입의 힌트로 나오기도 하거든. 근데 문맥상 그렇다기보다는 함축하는 게 뭐야? 그쵸? 절망하기보다. 절망하기보다는 우리는 최선이 되려고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우리는 우리의 니치, 별표 단어, 적소를 찾아내려고 해야 한답니다. 바이 더 타임도 가끔 나오는 얘 부사절 접속사 처리하면 쉽거든. 뭐뭐 할 때쯤 이렇게 해석하면 돼. 뭐뭐 할 때쯤. 우리가 그 취업 연령에 다가설 때쯤에 너네는 한 25살부터 시작되겠죠. 취업할 나이가. 얼마 안 남았네? 곧 취업해야겠는데? 파이나이트라고 읽는다. 유한한 범위의 수일침 역에 맞춰야죠. 유한한 범위의 직장이 있을 것이랍니다. 우리가 효과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는. 되냐? 파이나이트의 반의어는 뭐야? 인피니트다. 인피니트 알죠? 가수 L 들어 있었던 거. 인피니트가 무한한이라는 뜻도 있는데 신이라는 뜻도 있어. 신의 능력은 무한하니까. 저는 무교고요. 파이나이트는 반이요. 유한한이라는. 되냐? 이거 단어 3번 형광펜 쳐놓고 이 사이콜로지컬이라는 단어도 3번 형광펜 쳐놓고 심리학적이라는 거는 정신과 관련된 거잖아. 얘랑 헷갈릴 만한 단어가 뭐 있냐? 그쵸? 피지올로지컬이랑 컬이랑 헷갈리면 안 돼. 여기 밑에 써줄게. 나는 헷갈리더라고. 애들이 더 안 헷갈려. 피지올로지컬. 얘는 생리적인 것으로서 신체를 나타내는 거다. 사이콜로지컬이랑 헷갈리지 않니? 얘가 심리적인이고 심리적인 사이콜로지컬.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정신이고 위 거는 신체를 얘기하는 거야. 신체. 피지올로지컬 생리적인. 밑에는 사이콜로지컬. 나만 헷갈려 이거? 너네 헷갈리지? 그러니까 읽을 수 있어야 돼. 피지올로지컬, 사이콜로지컬. 이게 어떻게 싸이 있지? 가수 싸이. 그때 선생님이 어렸을 때 나왔는데 원래 걔 싸이가 사이코의 줄임말이라는 뜻 설이 있었고 사이렌 알죠? 그거의 줄임말이라는 뜻이 있었는데 그래서 싸이가 나올 때 PSY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로 외웠어. PSY 사이코 로지컬로. 이거는 피지오니까 PHY로 시작하잖아. 되냐?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실 너네 때보다 고3 때 더 이거를 구분하는 정신과 신체를 구분하는 지문이 가끔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너무 공감되지 않냐? 21번? 이게 뭐야 결국에는 답이.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종류가 많을 땐 더 많이 먹게 된다는 게 포인트인데 어디에서 답의 힌트를 얻었어? 어떤 문장 보고? 그래서 마지막이죠. 이 부분. 여기까지 사실 쳐야 돼. 더 세임부터. 너네 때 핫한 뷔페가 어디야? 나 때는 애슐리였거든? 너네는? 애슐리 알아? 애슐리 자주 갔어? 니네 많이 먹어? 나 20살 때 정말 많이 먹었거든. 잘 먹고. 애슐리 때 지금 애슐리 가면 한 2접시 먹으면 못 먹는데 나 젊었을 때는 그러니까 너무 나이 들어 보이나? 한 진짜 20대 때는 20살 때는 애슐리에 어떤 마음으로 가냐면 모든 음식을 다 한 번씩은 먹어보겠다. 진짜 목이 찰 때까지 먹었거든? 전혀 공감이 안 된다는 공감이 먹는 음식 욕심이 진짜 많았거든. 근데 이게 나는 애들은 되게 많이 먹으라고.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많이 먹고 싶어도 못 먹거든. 그래서 우리 애들도 너무 슬픈가?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드세요. 놀 수 있을 때 많이 놀고. 그렇죠. 봐봐. 버페이죠. 버페이. 뷔페 테이블을 한번 생각해보랍니다. 파티에서. 첫 번째 줄부터 이 사람 뭐 들어주고 싶은 것 같아? 예시 들어주고 싶은 것 같죠. 혹은 아마도 그 호텔에서 근데 어떤 호텔이냐면 너가 방문했었던 호텔이죠. 너는 플래터 하면 접시죠. 접시를 볼 것이랍니다. 접시 뒤에. 즉
여러 가지 접시를 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근데 어떠한 접시야? 이게 다양한 음식을 오브 가지고 있는 접시들을 볼 것이랍니다. 이렇게 의역하면 된다? 되니? 너는 많은 것을 이러한 음식을 많이 못 먹었을 거잖아. 집에서는. 그래서 너는 그것들을 전부 다 시도해보고 싶을 거래요. 근데 있잖아. 그것들을 다 먹어보는 것은 뭐를 의미할지도 몰라? 더 많이 먹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른답니다. 너의 일반적인 식사 양보다. 이해되죠? availability, 그 다양한 유형의 음식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한 가지 원인이랍니다. ing에서 어떻게 해? 뭐뭐 하는 대에 뭐뭐 할 때. 근데 뭐 할 때 한 가지 원인이야? 체중을 증가시키는 것에 대한 한 가지 원인이랍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행동을 봤대요. 그쵸? 연구에서. 근데 뭐 갖고 연구한 거야? 쥐들 갖고. 되냐?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해주죠. 쥐들인데 어떠한 쥐들이냐면은 일반적으로는 꾸준한 체중을 유지했었던 쥐들이, 그쵸? 뭐 할 때는 꾸준한 체중을 유지했던 거야? 한 가지 유형의 음식을 먹을 때에는. 그러니까 주절의 주어는 레츠인데 동사는 뭔 거야? 이신 거죠? 되냐? 많은 양을 먹는답니다. 그리고 become obes는 품사가 뭔 거야? 형용사인 거죠. 비만인이다. 비만인. 비만이 되는 거죠. 그들이 제시받았을 때에는 버라이어티 오브 하면 다양한이라고 해석하면 돼. 다양한 고칼로리 음식을. 예를 들면 어떤 게 고칼로리 음식이야? 초콜릿바나 크래커나 포테이토 칩과 같은. 되냐? 지금 이 문장 구조 파악 되죠? 구조 파악을 해왔어야 된다? 응? 같은 것이 적용이 된답니다. 인간에게도. 직역하면 사실이다. 인간에게도. 우리는 훨씬 더 많이 먹죠. 뭐 할 때? 다양한 맛 좋은 음식들이 이용 가능할 때. 그러니까 이 then을 사이로 뭐를 비교하는지 알겠죠? 부사절 두 개를 비교하는 거야. when 뭐 할 때마다 오직 한 가지나 두 가지 유형의 음식이라는 게 이용 가능할 때보다. 그러니까 다양하고 맛 좋은 음식이 있을 때랑 한두 가지 음식이랑 먹을 수 있을 때. 전자랑 후자 중에 언제 더 많이 먹어? 전자. 뭔 말인지 이해되죠? 전자랑 후자라는 표현 알죠? 전자랑 후자 어떻게 해 영어로? 그쵸? 더를 붙여야 돼. 전자랑 후자는 특정하잖아. 그러니까 항상 더를 붙여야 된다. The former and the latter. 얘가 전자랑 후자다. 전자랑 후자. 전자와 후자. 꼭 이 오비사라 비만과 관련해서도 토픽으로 자주 나오거든. 비만은 영어로 뭐냐? 비만 명사로. 그쵸? 오비스티. 얘가 비만이다. 비만. 이제 22번부터는 어렵죠. 이 22번이 오늘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지문이거든. 별표 2개 칩시다. 이 구조 파악부터 어려워. 미쳐. 답은 맞췄을라나? 일단은 지문부터 보면은 이거 다 하고 지문 내용까지 정리를 해야 되거든. 이게 첫 번째 줄이 정말 구조 파악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 천천히 한번 해보자. 주어는 뭐냐? 주어. practice 그 동사는 has meant라고 읽는다. 참고로 민트가 아니라 멘트야. 멘트거든. 3단 변화가. has meant죠. 그 다음에 뒤에 구조 파악 제대로 해온 사람 있으려나?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 구조가? 뒤쪽으로 명사가 나오냐 아니면 문장이 나오냐? 멘트 뒤쪽으로. 문장이 나오는 건 알겠어? 주어 어디 있어 주어? is가 주어죠. 동사는. 잘 찾아왔네. is죠. 그러면 결국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는 거야? 멘트 오른쪽에?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거야. 접속사 that. 그러니까 멘트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야. 이 that이야가. 그 다음에 뒤쪽으로 끝까지 어떻게 돼? 지금 문장이 여기서 끝나. 이 disease 이쪽에서. 이게 마지막이거든? 그러니까 한 문장이 4줄인 거야.
그러면 또 뭐가 병렬되는지 알겠어? 이 엔드들 사이로? 오른쪽에 뭐랑? 이 등위 접속사잖아. 엔드버드 월스. 오른쪽에 뭐랑? 그러니까 엔드를 사이로 구가 병렬돼, 절이 병렬돼. 절이죠. 그럼 오른쪽에 뭐? 주어. 동사는 is. 그러니까 이거 지금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온 거다. 이 빨간색으로 친 게 엔드를 사이로 병렬되는 거야. 뭔 말인지 되냐? 이 정도는 해와야지 이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되냐? 이건 해석을 하고 예습을 했다는 전제 하에. 그럼 일단 해석을 해보면은 프랙티스가 연습이라는 뜻으로 나온 적은 단연코 한 번도 없거든. 한 번도 아니고 한 몇 번 나왔나? 근데 프랙티스가 보통 관행이나 행위라는 뜻으로 많이 써. 행위. 변호사나 의사가 자신의 영업 행위를 하는 걸 프랙티스라 그래. 변호를 하는 거나 의료 행위를 하는 걸 프랙티스라고 한다. 의료 행위라는 게 뭐를 의미하냐면은 평균 나이 있죠. 투비치니까 쫄 거 없지. 뒤에 문장이 어떻다고 생각하면 돼? 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거. 그 다음에 의미상으로는 뭐야? 그냥 이 평균 나이를 설명해 주는 거야. 이 평균 나이라는 게 사람들이, 모든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살기로 기대하는 그 평균 나이라는 게 더 높아진다는 걸 의미한답니다. 뭐보다? 그것이 그랬던 것보다 기록된 역사에서. 여기서 일단 it has been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냐? 하이죠, 하이. 높았던 것보다. 여기서 이시칭하는 건 뭐야? 그치, average age 얘기하는 거야. 되냐? 그럼 여기까지만, 히스토리까지만 이해가 됐다는 전제 하에 이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구조 파악하지만 실전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로바로 해석하면서 이해를 해야 되거든. 그럼 봐봐. 관행이라는 게, 근데 이게 의뢰 관행이거든. 의료 관행. 그러니까 막 사람들 고쳐주는 게 뭐 의미하는지 알아? 그 평균 나이 있죠. 근데 이게 어떠한 평균 나이냐면 사람들이, 모든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살기를 기대하는 평균 나이라는 게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그 평균 나이라는 게 그랬던 것보다 기록된 역사에, 그러니까 기록되지 않은 역사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기록된 역사에서는 그렇대. 그리고 또 뭐가 있다는 거야? 더 나은 기회라는 게 있다는 거죠. 4이랑 2에 왜 동그란 가로 치냐? 얘가 뭐라서? 의미상의 주어라서 개인이 심각한 질병에서 살아남을 그러한 더 나은 기회가 있다는 걸 의미한답니다. 예를 들면 그 질병이라는 게 뭐야? 캔서는 뭐냐? 암, 브레인 튜머는? 뇌종양 혹은 심장병과 같은. 되냐? 그러니까 의료 행위를 한다는 건 첫 번째로 효과가 뭐야? 사람들이 오래 산다는 거. 평균 연령이 높아진다는 거고, 두 번째 효과는 뭐야?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 그러니까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의료 관행에 대해서. 되냐? 근데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닐 가능성이 높죠. however이라는 연결어가 나오잖아. 장점만 구구절절 얘기하다가 근데 있잖아. 더 길어진 수명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더 많은 사람들을 의미해. worsening부터 무슨 가로로 묶으면 돼? 그쵸? 쉼표 다음에 ing니까는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죠. 우리 아직 분사 강의 안 했지. 얘들아, 분사구문 쉼표 다음에 ing 나오는 거 10개 중에 9개가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면 되잖아. 이거 조금 이따 부연 설명할게. 첫 단추 할게. 할 때 더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거 뭐 시켜? worsening? 악화시키죠. 음식과 주택 공급의 어려움을 악화시키면서. 되냐?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지니까 음식도 부족하고 주택도 부족해진다는 거야. 게다가니까 또 무슨 내용이 나올 것 같아? 안 좋은 내용 또 나오겠죠? 심화. 게다가 있잖아. 추가적으로 의료 서비스라는 게 여전히 어때? 잘 분배되어 있지가 않아. 그리고 accessibility, 접근 가능성이라는 것도 문제로 남아있답니다. 많은 부분에서 세계에.
되냐? 그러니까 얘들아 이런 표현에 조금 익숙해져야 돼. accessibility 이런 거 있죠. 접근 가능성이나 아까 그 availability라는 표현이 있었잖아. 21번에 위에서 5번째 줄 보여? 이거 availability 21번에 영어는 명사를 되게 좋아하거든. 그래서 이런 명사적 표현에 익숙해져야 된다. 이용 가능성이라는 게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돼. 니네 한국어로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여기서 이용 가능성은 뭔 거 같아?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 이 표현인 줄 알아야 돼. 뭔 말인지 해야 돼? 그러니까 너네 한국어로 너네가 이해하기 쉽게 여기에서도 접근 가능성이 뭐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야? 의료 서비스. 그러니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백신 같은 거 맞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얘기해 주는 거죠. 향상 있죠. 의료 기술에 있어서의 향상이라는 게 시프트가 여기선 동사로 쓰였죠. 그러니까 모든 뜻을 다 외워야 된다. 시프트 하면 보통 명사로 변화라고만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동시키다라는 동사로 사용이 된 거야. 의료기술에서의 향상이라는 게 균형을 이동시켰답니다. 인구의 균형이죠. to, and, to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처음에는 누구를 증가시킨 것 같아? 젊은 더 플러스 형용사니까 젊은 사람들로 이동시켰죠. 처음에는. 근데 또 어때? 이 사람들이 오래 사니까 그 다음에는 늙은 사람들로. 되냐? 처음에는 의료기술이 좋아지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유지됐는데 그 다음에는 늙은 사람들이 장수하게 돼서 많아진 거죠. 이게 엄청 중요한, 이거 뜻 모르는 사람 없지. 이거 얼수가 엄청 중요한 큰 힌트다. 글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얘는 부가적인 정보가 나올 때 쓰여. 그러니까 늙은 사람들이 많아졌거든. 그들은 또한 늙은 사람들에 대한 부연 설명이야. 뭐 하는 거야? 돈을 묶어놓는 거죠. 그리고 자원을 어디에? 시설에. 그 다음에 trained people이죠. 얘 분사다. 훈련받은 사람들과 시설에 돈과 자원을 묶어놓는답니다. 코스팅부터 다시 분사구문이죠. 얘 동사다. 비용이 들게 하다라는 코스트 동사 뜻이야. 더 많은 돈을 들게 하면서 이 and를 사이로 뭐가 병렬되는 거야? affecting이랑 코스팅.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무엇에? 쓰일 수 있는 것에. 다른 것들에 쓰일 수 있는 것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오래 사니까는 막 그 뭐 노인 보호 요양시설이나 그 노인들을 관리해야 되는 사람들의 비용을 많이 들게 하고 있다는 거다. 그럼 선택지 1번 봐봐. 이점과 로시스는 뭐냐? 손실, 이익과 손실. 뭐에 대한? 의료 발달에 대한 이익과 손실. 괜찮은데? 2번 inequality는 무슨 뜻이야? 그쵸, 불평등이죠. 의료 케어의 불평등 전 세계에서. 2번은 왜 답 아니야? 얘 맞지 않아? 접근 가능성이 문제로 남아있다고 하잖아. 잘 분포되어 있지도 않고 in addition 뒤쪽으로. 그러니까 맞는 내용인데 왜 2번은 아니야? 2번 같은 경우에는 왜 답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그쵸 뭐라고? 그쵸, 단점만 얘기했다. 분명 장점도 나왔잖아. 그럴 때 우린 이거를 지역적이라고 해. 일부만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틀린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지금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른다는 건 이 선택지 5개 중에 1등을 골라야 되는데 2번은 너무 일부만 포함하고 있어서 질 수 있는 거고, 3번은 지속적인 노력이죠. fight over 하면은 뭐 물리치다? 심각한 질병을 물리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인데 지속적인 노력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왔죠. 질병에 대한 이름만 열거돼 있고. 4번 끝없는 경쟁이죠. 인간의 수명을 lengthen. 뭔 뜻이냐? 그쵸? 길게 하다, 느리다. 끝없는 경쟁도 안 나왔는데? 5번? 얘 기억나? 한 줄 정리할 때마다 내가 써주던 표현이잖아. 얘 뭐야? 그쵸? 장단점이란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어? 찬성과 반대란 뜻이죠. 찬반? 꼭
얘 수능 특강 할 때도 나온 단어거든. 22년도. regarding은 얘 전치사 처리하시면 돼요. 무엇과 관련하여. 증가하는 의료, 버짓, 예산과 관련한 뭐 찬반이 더 낫겠는데? 장단점보다는? 뭐 찬반. 아니죠. 그냥 답을 1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그럼 애들 한번 내용을 볼까? 의료 행위의 발전. 긍정적인 면은 뭐가 있냐? 플러스가 되는 면은. 글의 흐름의 순서대로 얘기합시다. 첫 번째 장점은 뭐야? 그쵸? 평균 수명의 증가죠, 증가. 두 번째는 니네가 말을 한번 만들어봐. 그쵸? 질병의 치료율. 이렇게 하면 되냐? 치료율. 근데 단점은 뭐가 있어? 순서대로. however 뒤쪽부터 얘기하면 되겠네. 첫 번째 문제로 뭐가 나옴요? 무엇과 무엇의 문제냐? 그쵸? 식량과 그 다음에 주택 공급 문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료 서비스 불균형. 마지막은 고령화로 인한 뭐야? 자원 낭비라고 하면 너무 아닌가? 부정적인가? 낭비는 아닌데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냐? 경제 침체 괜찮다. 침체됐다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이게 부흥시키는 게 아니라 유지시키는 쪽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경제 침체 정도로 씁시다. 되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응? 이거 현실이죠. 우리나라가 최초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국가에 그거 됐대. 그러니까 그 모의고사에 그 질문이 나온 적이 있어. 그 뭐지? 인구 성장률에 대한 인구 성장률에 대한 글이 나온 적이 있는데 어떤 친구가 그러는 거야. 어떻게 인구 성장률을 계산하냐는 거야. 그래서 나도 그게 궁금했는데 그때 내가 잠깐 이랬다. 죽는 사람 대비 태어나는 사람의 비율로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늘 10명 태어나고 20명이 죽었으면은 그 인구 성장률은 마이너스겠지. 10명이 더 죽었으니까. 근데 진짜로 그렇게 계산하더라고. 근데 우리나라가 그래서 마이너스래요. 0. 몇 명이라고 하더라. 죽는 사람이 더 많대. 태어나는 사람보다.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일단 부부가 결혼을 하잖아. 근데 니네도 외동 있지. 부부가 결혼을 하면은 최소 몇 명은 나와야지 유지냐. 2명을 낳아야지 유지래. 2명이 결혼했으니까. 근데 요즘 외동도 많고 3명 낳는 데는 거의 없잖아. 최소 2명을 낳아야지 유지가 되는데 2명이 결혼하면. 근데 결혼도 안 하는데 낳지도 않죠. 1명이 아니라. 저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23번. 이 질문 너무 좋다. 이 질문 되게 재밌어. 지그문드 프로이드라는 사람 알아? 그거 무슨 니네 책 읽다가 알 것 같기도 한데. 처음 들어봐? 프로이트라고 많이 하거든.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이라는 학문을 창시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그 모의고사 지문에 무의식이라는 말 되게 많이 쓰잖아. 무의식. 그러니까 의식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무의식이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러한 거 많이 보지 않아? 무슨 인간의 정신을 이렇게 해서 이게 컨셔스네스고 이 밑에가 무의식이라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엄청 큰 세계가 있대. 이거 혹시 들어본 적 있어? 있어? 무의식이라는 개념이 한 19세기까지만 해도 없었대. 근데 지금은 프로이드나 니체라는 사람이 최초로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대. 그래서 우리 신체는 눈에 보이잖아.
근데 보이지 않는 그 정신세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의식이라는 구조가 있다고 그 처음으로 개념을 제시한 사람이야. 근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든 개념은 사실 없었던 건데 어떤 전문가들에 의해서 탄생을 한 거잖아.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인류가 처음부터 그 원시시대 때부터 무의식이 있어.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어떤 전문가들이나 그런 분석가들에 의해서 개념이 도입된 거지. 괜찮니? 지금 소연아 괜찮아? 괜찮아? 정신이 조금 너 잠 잤어? 네? 잠 잤어? 네.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 성성설, 선악설, 성무선악설 배웠어? 네. 뭐 너네 뭘 믿어? 성선설 그 공자가 성선설이지. 순자가 성악설. 성무상악설이 고자가 성무선악설일 거야. 알아? 배웠어? 이거 어떻게 외우는지 알아? 중학교 때 배웠어? 고등학교 때 윤리학 사상 시간에 나 윤리학 사상 부장이었잖아. 내 말했잖아. 일어나가지고 공자는 성선설 어떻게 배우는지 알아? 성악설은 그 원래 인간이 선천적으로 악하다는 거잖아. 순자인데 성악설을 추천했잖아. 순자면 뭔가 순해 보이는데 사실은 나쁘다. 그래서 성악설이 순자. 성무 성악설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없다는 거잖아. 고자. 없는 거니까 고자. 이렇게 외웠어. 연상해가지고. 안 미쳐져. 너무 동물적인가요? 그래서 걔네들이 그렇게 주창을 하잖아. 그러게요. 여튼 지그문드 프로이드는 그 무의식의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사람이라는 거. 결국에 이 사람이 뭘 발견했냐. 이 사람이 막 그 내담자를 상담하잖아. 정신분석가니까. 뭐를 발견했어?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야 이 글에서. 뭘 말하고 싶은 거야 이 글은. 그쵸. 동물이 포인트죠. 동물이 뭐 어쨌다고? 동물이 어쨌대? 근데 그게 포인트. 동물이 도움이 된다가 포인트야. 동물이 도움이 된대 상담할 때. 그쵸? 심지어는 의사보다 동물한테 막 얘기하기도 하고 막 그러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1930년대에 그 지그문드 프로이드의 그 작품 있잖아. 근데 너네 이 사람 누군지 모르지? 그러니까 동격으로 부연 설명하는 거야. 모를 거라고 예상을 한 거죠. 사이코 애널리시스. 이거 오늘 고3 수특할 때 나왔어. 정신 분석학의 아버지인데 이 사람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답니다. appreciate 엄청 다 이어져. 뜻 불러. 아는 거 전부 다. 첫 번째부터. 그쵸. 감사하다가 먼저다. 감사하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쵸. 인정하다 또. 응? 그쵸. 진가를 알아보다. 진가를 알아보다. 근데 인정하다야. 비슷하게. 또 4번. 4번째는 그쵸. 감상하다. 예술작품 같은 거 감상하는 거 있잖아. 그 다음에 가치가 올라가다는 뜻이죠. 가치가 올라가다. 근데 이게 다위어인데 뜻이 다 똑같아 결국에. 뭔가 인정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감상하는 것도 예술작품의 진가를 알아보는 거잖아.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여기선 뭐라고 해석하는 게 나을 것 같냐? 그쵸.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널리 알려지고 인정을 받기 시작했답니다. 언제부터? 30년대부터. 되냐? 그 다음 문장에서 주어 모으게. 그쵸. 얘가 주어다. fact, was. 왜 이렇게 된 거야? 그쵸. 보어가 도치됐기 때문이죠. 보어가 less부터 어디까지야? 이 at the time까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부정합구 문 들어오는 경우 장소 방향의 부사고 얘는 지금 보어 비동사의 보어가 문 들어온 거다. 덜 잘 알려져 있었답니다. 그때에는 뭐가 사실이
여기서 that은 뭘로 쓰였어? 당연히 동격이겠죠. 어떤 사실이 덜 알려져 있었냐면 프로이드가 발견했다는 것이 거의 우연히, 그러니까 여기서 how부터 무슨 괄호로 묶어야 돼? 네모죠. 왜? 뭐에, 얘 뭐야? 문장의 구성 성분이 목적어죠. found out의 목적어야. 거의 우연히 그의 펫도그 조피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발견한 것이 거의 우연이었다는 사실은 덜 알려져 있었던 거죠. 누구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의 환자에게. 그는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when이 지금 life를 부연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동그란 괄호로 life. 근데 그게 인생의 후반이 언제냐면 조피가 주어진 거죠. 그에게. 누가 줬어 이게? 딸인 애나가. 되냐? 강아지는 앉아 있었답니다. 안쪽에. 그 닥터의 세라피 세션에, 치료 세션에. 그리고 프로이드는 뭐를 발견하게 돼? 그의 환자가 훨씬 더 편안하게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여기도 felt가 지금 감각동사죠. felt comfortable. 훨씬 더 편안하게 느낀다는 거죠. talking부터는 무슨 괄호야? 세모죠. 해석 어떻게 하면 돼? 말하면서 그들의 문제를. 그러니까 다시 if부터 세모죠. 만약에 강아지가 거기에 있다면 그들 중 일부는 심지어는 더 좋아했답니다. 조피에게 얘기하는 것을. 누구보다는? 닥터. 그 프로이드에게 얘기하는 것보다. 되냐? 프로이드는 뭐를 눈치챘어? 만약에 걔가 환자의 근처에 앉아있잖아? 그럼 환자는 여기에서 입투에 왜 동그라미 두 개 쳐? 25라서? 가목적어기 때문이죠. 더 편안해야 한다는 거죠. 쉬는 것을. 하지만 만약에 조피가 다른 쪽에 앉아있잖아 방에. 그럼 환자는 더 텐스. 무슨 뜻이야? 긴장하고 디스트레스드? 괴로워하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그는 놀랐죠. 알게 돼서. 조피도 뭐처럼 보여? 이것을 센스? 인지하는 거, 느끼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되냐? 그 강아지의 존재라는 게 특히나 이 분사죠.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아이와 10대의 환자에게. 되냐? 선택지는 이거죠. 동물. 사이코 세라피죠. 정신치료에 대한 보조로서의 동물이죠. 도움으로서의 동물. 되냐? 이번에 페이션스는 무슨 뜻이야? 그쵸? 인내죠. 인내. 인내. 테임은 무슨 뜻이? 이게 원형이 얘인데. 그쵸? 길들이다. 요즘에 애완동물이라고 안 하고 반려동물이라고 한다 하는데 뭐 반려동물을 길들이는 것에 대한 요소, 바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뭐 개 길들이는데 참아야 된다 이런 거 아니죠. 3번은 동물들이 진짜로 감정을 갖고 있을까? 아니고. 4번 실험에서의 동물, ethical 무슨 뜻이야? 그쵸? 윤리적이냐? 너무 선택지가 별론데? 5번 unconsciousness. 얘는 그 프로이드라는 사람을 안다면 나올 만한 선택지죠. 그쵸? 무의식. 발견이 되는 무의식이죠. 환자를 또 나오네. ing. 환자를 치료할 때 치료하는데 발견이 되는 무의식. 아니죠. 되냐? 그래서 답을 1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이거 어디에서 답을 1번으로 고르는 힌트를 얻었니? 나 한 4군데 정도 1번형 강편 쳐왔거든? 너는 어디 보고 답 골랐어? 선택지 1번으로. 뭘로 시작하는 문장? 어떤 단어로? 다시. 그쵸? 이 부분 얘기하는 거야. 이 부분? 아니냐? 이 부분 얘기한 거냐? 어디야 은경? 1, 2, 3, 4, 5, 6. 그쵸. 이 부분. 이 부분 얘기하는 거지. 편안해. 이 부분. 여기까지. 편안해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여기에 강아지가 들어있으니까 두 개 똑같죠? 선택지 1번에는 동물이랑 도움이라는 단어. 도움이 결국 편안해 한다는 거니까는 도움이 됐다는 게. 그 다음 또 어느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니?
소리 어디? 밑줄 치신 다 다음 문장. 다 다음. 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아, 여기지. 이 부분. 프로이드 노티드 그 부분? 그쵸. 이 부분 봐도 찾을 수 있거든? 이 부분. 그쵸. 이 부분. 왜냐면 걔랑 편안해했다는 내용이 나오니까 역시나 똑같이 편안해 합되는 게 도움이 되는 거니까 또 두 군데 더 있는데 그쵸. 맨 마지막도 걔가 카밍 인플루언스가 있다. 마지막 한번 찾아봐. 이거 말고. 그쵸. 이 부분이 가장 직접적으로 나오죠. 사실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는 그 토픽을 얘기하는 거다. 지금 내가 네 문장을 쳤는데 빨간색으로 8개 쳤잖아. 도구 봐봐. 여기 화면 봐봐. 도구 도구 되냐? 도움이 됐다는 게 구체적으로는 편안하고 편할 수 있었고 평온한 효과가 온다. 똑같은 말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다. 선택지에도 지금 봐봐. 동물 나오고 도움이 됐다는 얘기잖아.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 다음 28번. 아, 이 집은 재밌었어. 얘들아, 코알라 알지? 코알라가 엄청 느리잖아. 나무늘보 같은 친구들. 얘네가 왜 그렇게 힘이 없고 느릿느릿하대? 얘네가 뭐 먹는데 코알라가 보통 1번 동그라미 포함된 문장 보면 유칼립투스 그 잎을 먹는다고 하잖아. 근데 왜 그 유칼립투스 잎에 무슨 마약이라도 탄 거야? 왜 그렇게 느릿느릿해진대? 몽롱해지고? 그러니까 영양분이 적대. 그래서 느린 거래. 그게 포인트다. 심지어는 코알라 고지능 동물이야? 거의 어떻게 지내? 24시간 중에 16, 18hour 16시간에서 18시간을 방학 때에 너네 모습 아닌가? 죄송합니다. 극딜 광역딜 뭐 하면서 지낸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심지어 야 너무 이거 코알라 모욕적인데? 심지어 두개골이 어때? 절반만 차있대 젠장. 그런 지문입니다. 지문 재밌는데 일단은 다 이해한 것 같으니까는 업보 포인트로만 봅시다. 이거 하고 지문 하나만 더 하고 쉽시다. 얘 1번 동그라미는 물론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잖아. 니네 3월 모의고사 보면 이거 항상 29번이거든. 이거는 28번이긴 한데 이 because 포함된 문장에서 이 포인트가 뭐야? 뒤에 구조 파악하면 되죠. 뒤에 뭐가 나오면 돼? because니까. 그쵸? 주어 동사. 주어는 이 친구고 동사는 캡트죠? 되냐? 그러니까 얘 맞죠? 세모가로로? 되냐?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정도만 하고 2번은 대신 쓰임이 크게 3개잖아. 그쵸? 첫 번째는 뭐야? 그쵸? 관계 대명사고 두 번째는 접속사고 세 번째는 동격이잖아. 관계 대명사는 문장 뒤가 어때? 불완전하고 이 뒤는 완전하잖아. 되냐? 그럼 이걸 안다는 전제 하에 이 2번 동그라미는 뒤에 구조 보니까 뭘로 쓰인 것 같아? 그쵸? 소댓 구문이죠. 이거 전체적으로 보니까 되냐? 그러니까 대생 소댓 구문에서 대은 뭐야? 접속사죠? 그 뒤에 문장 완전한 거 보고서는 맞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네. 주어 목적어. 그러니까 문장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다. 소댓 구문인지 알려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예습해왔으니까. 3번 같은 경우에는 얘 왜 두 쓴 거야? 그래서 일반 동사를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들이 실제로 움직일 때 되냐? 봐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면 만약에 I love you라는 문장이 있잖아. 이걸 하나하나 강조하는
내가 그때는 너를 사랑했었다는 표현을 해보자. 과거니까는 지금 과거를 바꿨다. 그때는 사랑했으니까 얘 주어지, 동사가지, 목적어지. 얘 전명이잖아. 이거 하나를 강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 동사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를 사용하면 돼? 내가 사랑했다는 거 혹은 너를 사랑했다는 거, 그때 사랑했다는 거를 하나하나 이거 강조해 주려면 뭐 사용하면 돼? 그쵸? 이때 강조 구문을 사용하면 돼. 여기에 강조하고 싶은 거 넣어주기만 하면 돼. 이 밑에다가 이 사이에. 되냐? 이것만 at that time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It was at that time that I loved you. 그건 바로 그때였어. 내가 너를 사랑했던 거. 이렇게 되는 거다. 되냐? 근데 이 동사를 강조하는 방법만 어떻게 달라? 얘도 이렇게 넣으면 돼? It was loved that? 그게 아니라 얘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쵸? do, does, did를 사용해서 강조하는 거야. 이 경우에는 어떻게 강조해? I did love로. 뭔 말인지 되죠? 여기서도 일반 동사 강조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게 내가 보기엔 이거 4번의 답이 몇 번이죠? 어우 젠장. 이 문제 내가 보기엔 4번으로 더럽게 많이 찍었을 거야. 그쵸? 왜? 어색하니까. to have shrunk. 뭔가 이상한데? 그쵸? 느낌으로 푸니까 우리 항상 문법. 근데 우리 한번 5번부터 보자. 주어는 코알라죠. 동사는 is잖아. it's 이거 뭐가 문제인 걸까? 뭐가 문제야 지금? 마지막 문장. 그쵸? 만약에 이 문장이 성립이 되려면 코알라는 유일하게 알려진 동물이랍니다. 여기에 뭐를 넣는 방법이 있어? and를 넣어주고 그리고 그것의 뇌는 오직 채우고 있다. 그 스컬 두 개골의 절반만을 채우고 있다면 주어 동사 and 주어 동사 괜찮잖아. 여기서 이츠가 지칭하는 게 뭐야? 그리고 무엇의 뇌야? 코알라의 뇌니까 이츠 단수로 받는 것도 괜찮다고. 근데 여기 and를 지금 넣을 순 없으니까 잘 봐봐. 얘들아 나도 지친다. 관계 대명사의 역할이 뭐야? 봐봐. 관계 대명사의 역할이 해석상으로는 뭐야? 그쵸? 해석상으로는 선행사 수식이야. 선행사 수식. 근데 구조상으로는 뭐야? 그쵸?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거든. 이걸 안다고 하면 구조상으로 봐봐.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잖아. 소유격이긴 한데 그럼 뭘 쓰면 돼?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쓰면 되는 거야. 접속사 플러스 관계 이거 소유격 대명사 역할을 하는. 그럼 뭐가 돼? 후주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후주. 뭔 말인지 해야 돼? 이해하니? 이걸 이해하면 이제 문법 완성이죠. 봐봐. 이 후주를 쓰면 얘들아 관계대명사 중에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이 뭐야? 뒤에 문장이? 예외적으로 완전해. 왜냐면 소유격은 문장의 구성성분상 의미가 없거든. 그래서 뒤에 보면은 주어도 있고 목적어도 다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니? 응? 봐봐. 4번도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세미콜론 뒤쪽으로 보자. 그들의 뇌라는 건 실제로 뭐처럼 보이냐면은 슈랭크잖아. 쪼그라든 것처럼 보인답니다. 지난 몇백 년 동안, 몇 세기 동안. 이거는 왜 to have shrunk 쓴 거야? 그냥 to shrink 쓰면 안 돼? 간단하게? to shrink 쓰면 안 돼? shrunk. 왜 하필 이 have pp 형태로 쓴 거냐? 그쵸? 봐봐. 우리 그 이화익신 문법 기억나? 그 나랑 1년 동안 같이 했던 친구들은 표 기억나지? 동명사랑 어우 힘들어. 체력이 한계야. 특강까지 할 수 있을까 이 체력으로? 나 너무 걱정돼 지금. 뒤에 또 특강 있거든? 미치는 거지. 봐봐. 그 표 보면 그 to have pp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썼던 거 기억나? 왜 썼어? to have pp 형태. 그쵸? 주절의 시제보다 과거라서 쓰는 거야. 그쵸? 이화익신 문법 그거 평일에 봅시다. 투부정사랑 동명사 파트. 그 이 문장에 주절의 시제는 뭐야? 기준 시점은 뭐야?
기준 시점은 주절의 시제를 기준 시점으로 잡는다. 그러니까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건 지금 그렇게 보이는 거잖아. 근데 줄어들었던 건 언제야? Over the last few centuries라고. 그러니까 이거 시점이 달라. 줄어든 것도 지금이 아니라 과거에 줄어든 거거든. 뭔 말인지 해야 돼?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풀어서 이해를 돕자면 이거야. 봐봐. 이거 풀어서 써줄게. 문법적으로는 이상할 수도 있는데 appear 대절로 바꿔보자. 대절로 바꾸면 their brains actually appeared it. 그것들이 무한 것처럼 보이는 거야. they. 시제를 뭘로 써야 될까? they가 지칭하는 건 brains다. 그럼 뭐라고 쓸래? 시제를 대절로 바꾸면 슈 랭크나 혹은 헤드 슈랑크로 써야지. over the last few 이것까지. 돼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보다 이렇게 과거나 과거 완료 시제로 더 과거이기 때문에 이 투부정사로 바꿔버리면은 그대로 투 슈링크로 못 쓰고 have pp 형태로 써줘야 된다는 거. 이거 아주 가끔 나오거든? 근데 이거는 특히 인명여고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왜냐면 이게 장문하는 포인트로 가끔 나올 때가 있거든? 확인여고보단 인명여고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나요? 29번도 이거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텐데 결국에 이거 화가에 대한 내용이잖아. 화가들이 색을 어떻게 쓴다는 거야? 적게 쓴다는 거야. 색 엄청 많은데 왜 이렇게 적게 쓴대? 이유가 뭐야? 이유가 어디에 나와? 이 색을 적게 쓰는 이유. 마지막 줄에 뭐라 그래? 니네가 이해한 대로 한번 표현해봐. 뭐를 위해서? 그죠? 명확하게 표현하려고 색을 적게 쓴다는 게 포인트다. 되냐? 같이 한번 이거 마지막 지문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 화가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have의 지금 목적어는 얘인 거다. 얘는 전명이야. 원칙적으로는 infinite, 무한한 범위의 색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들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특히나 현대 chromatic explosion, chromatic 별표 단어 유체색의 폭발과 함께 synthetic chemistry, 합성 화학의 유체색의 폭발과 함께. 그러니까 화학이라는 걸 하게 되면서 색깔이 엄청 많아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And yet,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들은 모든 색을 한 번에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화가들이 remarkably, 놀랍도록 제한된 선택을 사용한대요. 몬드리안 나오니까 이 사람 이제부터 예시 들어주는 거죠? 전부 다 예시다 이거. 몬드리안은 그 자신을 제한한 거죠. 대부분 색 몇 개 썼어 이 사람? 3개만 썼어. 그쵸? 빨, 노, 파. 그의 black ruled, 검정색이 그어진, 얘 형용사, 검정색이 그어진 격자에. 이거 무슨 그림인지 알 것 같지 않아? 검정색 그 격자에 빨로파 치워진 그 그림이거든? 이미지 찾으려다가 말하는데. 카시미어라는 얘는 작업했답니다. 비슷한 자신에게 부과한 제한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3번째, 이베스라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색깔만이 충분했대. 이 사람은 색을 심지어 하나만 쓴 거야. 프란츠 클라인의 예술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검정색이었죠. 하얀색 위에 있는 검정색, 흑백만 썼나 본데 이 사람은. 얘 해석 어떻게 하면 돼? 새로운
어떠한 것도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nothing. 새로운 어떤 것도 없었답니다. 이것에는. 이게 뭔 말이냐면 그리스나 로마인들도 뭐 하는 경향이 있었어? 단지 빨로 검정색 하얀색만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는데, 그러니까 현대 예술가뿐만이 아니라 옛날부터 그랬다는 거야. 그럼 궁금하죠? 왜? 불가능했답니다. 불가능하긴 하거든, 일반화시키기가. 하지만 보스 A and B, antiquity, 고대죠, 고대. 고대와 현대에서 벗 오른쪽으로 다시 주어. 뭐처럼 보이냐면은 확장된 팔레트라는 게 돕는 것처럼 보인다. 명확성과 comprehensibility, 이해 가능성을. 계속해서 지금 색을 조금 쓴다고 절반 이상에서 구구절절 얘기했는데 왜 갑자기 팔레트가 확장되냐고. 뭐야? 확장된 게 아니라 뭐 limited 정도로 바꾸면 되겠죠? 되냐? 혹은 restricted나? 팔레트가 확장된다는 게 팔레트가 커진다는 게 아니다. 색깔을 많이 쓰고 적게 쓰는 것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인 거야. 되냐? 그리고 돕는다는 거죠. 관심을 집중시키는데 그 구성 요소에. 얘 어떻게 해석해? 매럴이 동사 뜻으로 뭐야? 중요한 구성 요소에. 즉 모양과 형태라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되냐? 여기서 헬프에 얘들아 얘 to 생략해도 돼? 이 help to focus인데 얘 to 생략해도 돼? 된다. help는 목적어로 동사 원형을 받을 수 있다고 누누이 얘기했다. 되냐? help의 중요한 특징이죠. 얘 준사역 동사 아니야? 그냥 일반적인 타동사로 쓰이는 거다. 뒤에 바로 투부정사 받는. 뭔 말인지 되냐? 결국에 이 29번 지문에서 주제문은 뭐냐? 이 사람이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야? 그쵸? 그게 다야. 화가들 색 그렇게 많이 안 써. 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되냐? 이 부분을 주제문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중요한 부분만 찝어주는 걸로 할게요. 일단은 가장 간단하게 분사라고 하면은 얘들아 뭐야 분사는? 형용사라고 생각하면 되고 왜 형용사냐면은 동사에서 나뉘어져 나와서 분사라고 생각하면 된다. 분사에서 나뉘어져 와서 형용사 역할하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종류는 현재랑 과거 분사가 있는데 형태를 쓸 때 pp라고 쓰는 것보다는 이 pp는 뭐의 줄임이냐? 그쵸? past, participle, 과거 분사라는 말의 줄임이니까 형태를 pp라고 보기보다는 뭐라고 보는 게 나아? 동사에 ed를 붙이거나 혹은 불규칙 변화한다고 쓰는 게 낫죠. 형태 같은 경우에는. pp는 그냥 과거 분사의 줄임이니까 형태를 볼 때는 동사에 ed를 붙이거나 불규칙 변화라고 쓰는 게 낫다. 봐봐 얘들아. 보얼이라는 동사 원형은 지루하게 하다라는 뜻이잖아. 근데 지루하게 하는이라는 형용사가 있어? 없으니까는 보얼이라는 동사에 ing를 붙여서 형용사 형태를 만든 거라고 생각하면 돼. 떨어지고 있는이라는 형용사가 없기 때문에 fall이라는 동사에 ing를 붙여서 형용사 형태로 만든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얘도 똑같은 원리고. 뭔 말인지 되냐? 그럼 이거를 이해하게 되면은 봐봐. 이거는 조금 얘가 안 좋다. falling drop, raindrops니까 이 문장은 아니지만 they are falling이라고 하면 얘 지금 시제 뭐야? 현재 진행이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ing. 여기서 이 ing가 결국엔 뭐였다는 거야? 그쵸? 현재 분사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 진행이라는 시제를 몰라도 이 분사가 떨어지고 있는이란 뜻만 알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문형이 되는 거죠. 뭔 말인지 되냐? They are pretty나 they are falling이나 they are big, small 전부 다 똑같은 문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무슨 말인지 되죠? 그걸 알면은 봐봐.
glass was broken도 얘도 예시가 별로긴 한데 얘도 결국에는 동사 형태가 뭐야? be 플러스 pp죠. 얘 무슨 형태야? 수동태인지 몰라도 broken이 깨진이라는 뜻만 제대로 알면은 수동태라는 걸 알 수 있다고. BPP는 수동태라고 외우지 않아도. 뭔 말인지 되냐? leaf was fallen. 그 나뭇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뭔 말인지 되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이거 하나만 보자. 아니다, 넘어갑시다. 이 분사 구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봐봐. 얘들아, 뭐든지 합리적으로 접근을 하면 되거든? 보면은 1번이 이거잖아. 접속사 주어 동사의 부사절에서 접속사를 없앤다가 무조건 없애는 게 아니라 언제 없애냐? 없어도 유추가 가능하면이다. 무조건이 아니라 영어에서는 유추할 수 있으면 생략한다고 생각하면 돼. 무조건이 아니라. 그래서 do나 although나 even though, even if 있죠. 부사절 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생략을 안 해. 왜냐면 그게 없어지면 살려서 해석하는 게 힘들거든. 뭔 말인지 되냐? 2번도 남은 부사절의 주어를 없앤다는데 역시나 조건이 붙어. 무조건 없애는 게 아니라 어떨 경우에 없애는 거야? 그쵸? 주절의 주어와 같을 경우에. 혹은 얘들아, 학년을 올라갈수록 주절의 주어와 같지 않아도 생략되는 경우가 있거든? 똑같아. 없어도 유추할 수 있는 경우. 혹은 없어도 유추 가능한 경우는 이런 거야. they나 people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에 혹시 중학교 때 배웠던 수거 기억나? frankly speaking, honestly speaking 이런 거 기억나?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거는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인데 나는 너무 일반적이라 생략되는 경우거든. 그러한 경우에도 너무 일반적인 경우에도 그냥 없앨 수 있다는 거. 뭔 말인지 되냐? 그 다음에 3번 남은 부사절의 동사를 그냥 동사 원형으로 바꾼 다음에 ing 붙이는 거. 알죠? 이러한 원리는 나중에 익숙해지면 한 번에 되는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건 하나야. 분사 구문에 이거 전부 다 무슨 접속사야? 네 번째 접속사인? 부사절 접속사잖아. 근데 아무리 이렇게 많다고 해봤자 10개 중에 9개는 얘야 얘. 아까 얘기했듯이 10개 중에 9개가 뭐뭐 하면서라는 뜻이고 실제로 우리가 글을 많이 읽었으니까 모의고사에선 쉼표 다음에 ing로 표현이 되는 거 이해되죠? 쉼표 다음에 ing로 표현이 되잖아, 분사 구문이. 그래서 이렇게 세모가로를 묶잖아. 얘가 전부 다 분사 구문인 거야. 그래서 이화에서 꿀팁에는 이렇게 쉼표 다음에 ing는 뭐뭐 하면서다 이렇게 내가 써놨어. in ing, on ing, by ing랑 같이. 얘네가 다 분사 구문이고 이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 쉼표가 없어져. 쉼표가 없어져도 분사 구문인지 알 수 있어야 된다 나중에는. 되냐? 이 정도 하면은 기본적인 건 될 것 같고, 여기에서는 그냥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영어는 이 예문 하나만 볼게. 꾸며주는 말이 길어지면 무조건 뒤로 간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은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밤에 일하는 사람들은 더 피곤하게 느낀답니다. 그쵸? 낮 시간에 일하는 사람들보다. 꾸며주는 말이 길어지면 무조건 뒤로 가는 그러한 특성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포인트 2가 얘가 엄청 중요하거든? 이거 예문을 하나만 보자. 지금 이거 별표 하나 칩시다. 이 부분에 별표 2개 치자. 2개 치면은 봐봐. 지금 이 괄호에 있는 게 분사 구문인데 이것도 이런 걸 너네가 해석하기가 되게 힘들어 하거든. is seen? 이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을까? from a distance는 멀리서라는 뜻이거든. 멀리서 그것이 어떻게 해석할래? 그죠? 보여지면 하면 좀 그렇지 않냐? 목격되면 이 정도면 괜찮죠. 내가 너네를 보면은 길거리에서 너네를 봤다는 건 니네가 목격이 되었다는 거잖아.
멀리서 그거 이런 게 다 해석을 해야지 글을 많이 봐야지 얻을 수 있는 뉘앙스거든. 인형이 멀리서 목격되면은 그것은 실제처럼 보인답니다. 진짜 사람처럼 보인다 본데. 얘를 분사구문으로 바꾼다고 하면 얘들아 when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 살려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으면 지우는 거야. it은 지울까 지우지 말까? 왜? 주절의 주어랑 똑같아서라는 답이 나와야 된다 정확하게. 그 다음에 is seen은 is를 뭘로 바꿔? 원형인 be 그 다음에 ing 붙여서 being이 되는데 보통 being은 생략되니까 seen from a distance. 그럼 실제로 학교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와? seen이랑 뭐를 골라라? seeing을 골라라. 그러면 어떻게 답을 고를 거야?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어떻게 답을 체크할 거야? 뭘 확인하고? 주절의 주어. 인형이 볼까 목격을 당할까? 그죠? 토이스토리가 아닌 이상은 씬이겠죠. 무슨 말인지 되냐? 능동적으로 인형이 볼 일이 뭐가 있겠냐? 생명체도 아니고. 그러니까 씬이 되는 거다. 뭔 말인지 돼? 혹은 이건 해석상으로 접근하는 거고 문법적으로 뭘 알 수 있어? 아바타 봤어? I see you 이런 대사가 나오잖아. 그럼 see는 최소한 무슨 동사야? 타동사니까 seeing을 쓰려면 적어도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전명이니까 목적어가 아니니까 구조상으로 목적어 없으니까 당연히 see를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접근해도 되고 구조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랑 해석상으로 접근하는 방법. 이 3번은 오히려 더 중요해. 얘는 수능에도 출제될 수 있는 그러한 문법 포인트거든. 이거 내가 항상 니네한테 구구절절 이거는 그냥 외워. 원래는 with her arms crossed인데 arm이나 leg나 뭐 이러한 문형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 봐봐. 해석은 여기에서 나온 대로 뭐뭐 한 채로 혹은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 그럼 이거 한번 해석해보자. 그녀는 스틸이 얘들아 가만히라는 뜻이 있어. 가만히. 그녀는 가만히 앉아 있었답니다. 그녀의 5% 그녀의 다리를 꼰 채로. 얘는 목적어고 목적격 보어거든. 이 크로스드가. 크로스가 동사로 꼬다라는 뜻이 있는데 얘들아 선생님이 이렇게 팔을 꼬고 있으면 선생님이 팔을 꼰 거야? 외국인의 사상으로는 그 사람의 팔은 어떻게 된 거야? 꼬임을 당한 거야. 신체는 뇌의 명령을 받고 팔이 꼬인 거야. 그래서 여기에 크로스드라는 과거분사를 쓰는 거다. 다리는 꼬인 거야? 되냐? 그럼 여기 하면 밑에 예문 보면 미팅이 시작된 거죠. 모든 사람은 능동적으로 앉는 거야. 그쵸? 모두가 앉은 채로. 목적어가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시팅이 나온 거다. 셋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 원리는 무조건 이해된다. 문제는 항상 얘들아 문법 포인트는 항상 어디야? 이 꼬부랑이야. 꼬부랑. 여기가 문법 문제 출제된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 정도 알면 될 것 같고 얘 말하지 않아도 알죠? 얘 26페이지 한번 펴봐 니네. 니네 있나? 26페이지가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중요한 것만 편집해서. 있어? 26페이지에 포인트 몇 번 보는데? 3번이죠. 걔랑 연결시켜서 보면 된다. 그 부분은. 감정 관련 동사들 생각나죠? 여기 이렇게 써놔. P26이라고. 인명여고는 아직 진도 안 나갔는데 나중에 분반하면은 시간 되면은 같이 보도록 합시다. 되냐? 분사는 수능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큰 문법사항으로만 꼽자면은 수일치 문제, 관계사 문제, 분사 문제 이 세 개가 가장 커. 수일치, 관계사, 분사 기본적인 문장 구조 그 네 개 안에 들어가거든. 분사가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중요하다. 얘는 넘어가도 될 것 같네요. 보라색 1번은 넘어가고 보라색 2번은 얘는 이해되죠? 보라색 2번이 얘기하는 건 뭐야? 개념이 접속사가 생략을 해서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살려둬라. 이게 단 거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거죠. 그 분사구문 부사절의 특징 3가지. 첫 번째
주저를 부여한 사람이요. 두 번째. 위치가 자유롭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 지문은. 뭔 말인지 해야 돼? 얘 주어랑 동사에 가운데 들어가도 되고 얘도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 지금 내가 세모가루를 묶은 거 있죠? 맨 앞에 나가도 되고 맨 뒤로 나가도 되고 어디든지 나가도 상관없어. 뭔 말인지 해야 돼? 해석은 그대로 하면 돼. 그 소녀는 이제 10살이 되거든? 근데 그가 마치 성인인 것처럼 행동을 한다고 하네요. 그 새가 아프리칸 그레이 패럿이거든? 뭐죠? 앵무새인데 내가 살 것보다 더 오래 산답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사실 억지스러운 면이 있거든? 이 비음을 그냥 생략해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동격으로? 이렇게 표현해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쵸?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됩니까? 돼요. 지금 57분인데